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IT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IT라고 하면 뭐 핸드폰, 노트북 이 정도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는 IT 디바이스의 미래가 또 새롭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회를 포착해보기 위해서 이종욱 테크팀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CES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봤던 디바이스의 미래는 좀 어땠나요?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좀 느끼고 있었고요. 혹시 TV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사보신 적 있으세요? 나 사봤죠. 저희 집 네. TV는 근데 꽤 오래됐습니다. 한 네, 5년은 맞습니다. 넘은 것 같은데요.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CES에서는 TV를 보러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네. 이제는 TV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네요. 이게 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만남으로 뭐 새로운 미래가 창출된다 이런 네. 느낌의 제목이라고 좀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만남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이 말이 이제 함축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디바이스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것도 함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서비스가 얹히기 시작했다라는 기회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주식 아이디어를 여기서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식 아이디어를 좀 넣기는 할 텐데, 요즘 IT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정도의 분위기 파악 정도를 더 우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가전제품, 가전박람회에서 가전제품도 없고, 그 다음에 제품 사양도 없고, 올해는 무슨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없었어요.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CES 전시 공간이거든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지도를 하나 딱 박아놨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고요. TV랑 가전이랑 모바일이랑 AR, VR 다 포함해서 저 5시 방향에 조금 한 20% 정도의 공간만 차지했을 뿐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TV 이야기, 뭐 아니면은 가전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양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요. AR, VR은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AR, VR은 전체 IT 쪽 공간의 한 4분의 1 정도나 차지하고 있고요. 정말 역대 가장 호화로운 VR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 제대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용기 없이는 장착하기 힘든 건데 거기에서는 저도 한국과 다르게 용기를 많이 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삼성전자가 그래도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게 됐네요.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3, 4년 전에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생태계 하면서 전시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전시 구도로 스마트띵스 에코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한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태계 확장 중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양이 빠진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사용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컬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펫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IT 기기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기술은 뒤에 두고 서비스를 앞에 두는 이런 전략을 잘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네. 가전 모바일은 어느 때보다 서비스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 이면에는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장을 안 하니까 어떻게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보는 건데, 때마침 빅데이터로 데이터가 계속 모이고 있는데 이 가전과 TV와 스마트홈의 데이터도 잘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업해보자. 이 정도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바이스 애저 서비스 뭐 이런 이제 용어를 하나 들고 왔어요. 네. 다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미국의 플랫폼 업체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사스나 이아스 그리고 뭐 테슬라 공부하시면서 마스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스입니다. 네, 이 다스는 이제 그 자리에다가 디바이스를 넣는 건데요. 이제 디바이스는 그냥 빌리는 거예요. 또는 그냥 인프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PC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전과 TV로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표현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애플 원 서비스예요. 애플이 2019년부터
이 그 디바이스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미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디바이스 시장은 성장이 끝났고 이제 애플조차 서비스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서 서비스에 애플 원 서비스 해가지고 하나 둘씩 이들의 컨텐츠와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들을 뭉쳐놓기 시작했죠. 탭투페이는 작년 말부터 일부 국가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결제 시스템을 앞에다 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야 된다. 이렇게 디바이스를 뒤에다 두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일단은 먼저 시작한 거고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이폰까지 합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구글은 이미 구글 핸드폰을 합쳤거든요. 네. 그래서 한 37달러에서 55달러를 월 구독료로 내면은 거기에 핸드폰 끼고요. 그 다음에 AS 프리퍼드 케어라고 해서 이렇게 AS 케어 끼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200기가 주고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주고 뮤직 볼 수 있고 게임 플랫폼 주고 거기에다가 구글 파이까지 합치면은 통신사예요, 이게. 통신사 5달러까지 할인해가지고 이제 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한 80달러, 한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죠. 한 10만 원 정도만 월로 꾸준히 구글에게 계좌 이체를 해주면 그냥 IT에서 퉁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하드웨어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2년마다 핸드폰을 또 교체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최신 폰으로 최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오류들이나 애프터 서비스들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스의 미래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2021년도 10월 달에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구글의 성적표를 보세요.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핸드폰을 별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애초에 이걸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IT 서비스의 그 상황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최적화해서 남들보다 좋은 화질로 멋진 사진을 찍느냐에 있는 거지 스마트폰을 구글 걸 쓰냐 아이폰 걸 쓰냐 갤럭시를 쓰냐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핸드폰 애널리스트인데 이거를 인정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 쪽으로 핸드폰 업체들도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CES를 2019년에 갔을 때, 20년에 갔을 때, 그리고 23년에 갔을 때 삼성전자의 부스 안내도를 사진을 찍어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19년, 20년만 하더라도 갤럭시는 이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모토 자동차 부품은 이쪽으로 가세요. 가전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별로 구획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놓고 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친환경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다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헬스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스마트홈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오피스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고 펫케어 그다음에 시니어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구역별로 다 이제 사용처를 나눠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만 떠오르고 거기에 무슨 제품인지는 싹 지우고서 CES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마트 띵스로 삼성전자에 그냥 풀 패키지를 받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아직은 요금제까지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애플과 구글이 하는 전략의 방향을 볼 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업그레이더블 가전이라는 조합 용어를 썼어요. 뭐 그래서 자동 진화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가전제품은 그대로 있는데 가전제품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안드로이드 업데이트하듯이 갈아 끼워주는 거예요. 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는 멜로디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모티콘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얼마나 세탁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몇 도가 되면은 주로 에어컨 버튼을 누르더라. 그래서 몇 도가 되면은 에어컨 킬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이런 서비스들. 이제 간단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 TV는 이미 서비스로 갔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능을 별로 쓰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원래 이제 케이블 TV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역 독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마트 TV를 통해서 이제 코드리스 전략, 코드 커팅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거기에 주인공에 삼성, LG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미국에서 TV로 광고 매출까지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은 연간 1,000억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서비스 사업으로 지나갔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조직표를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디바이스만 어떻게든 잘 팔아야겠다. 남들보다 훌륭한 디바이스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번들링해서 팔아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시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서 이름이 이제 DX로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부서 이름에 꽂힐 정도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서 AI를 넣고 나면은 서비스가 없었던 게 계속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은 가전제품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고 이 가전제품을 통한 서비스와 효용만 이제 머릿속에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서비스가 집에 있으면 필요해 라고 해서 이 돈을 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주객 정도의 상황들을 삼성전자를 비롯한 가전과 TV 업체들이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메타하고 HC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기는 한데요. 이 연결을 어떻게 시킬까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매터는 누가 만들었냐면 아마존, 애플, 구글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요. 이 가전업체들끼리 어떻게든 이 통신 프로토콜 약속만 잘 지켜라. 그러면 데이터를 모두가 이어서 쓸 수가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가 플랫폼이 진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컨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LG전자,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가전의 빅3가 뭉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삼성전자가 만든 HCL라는 조직에 LG전자가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을 끼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전제품끼리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자. 왜 우리가 연결하는데 구글이 필요할까? 뭐 이렇게 생각한 개념이 HC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CL가 조금만 더 키우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구글한테 주는 가전 데이터와 HCL끼리 이제 이동하는 가전 데이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전초 전략들을 이제 밑밥을 이렇게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게 CES-쇼에서 이제 시연을 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띵스 앱을 이용해서 LG전자의 공기청정기를 직접 작동하는 걸 시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둘 다 HCA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마트홈 비즈니스가 십몇 년째 안 올리고 있던 이야기가 TV는 삼성전자 거 쓰고 에어컨은 LG전자 거 쓰고 뭐 냉장고는 일렉트로닉스 거 쓰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연결시키려고 10여 년간을 이제 그 협회만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네, 바야흐로 이제 2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다스로 가게 되는 전초전이 되겠죠. 뭐 거기에 이제 남다른 AI도 생겼어요. 제가 올해 CES에서 본 제품 중에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이 뭔가요? 비스포크 AI 오븐이거든요. 네. 네, 이 AI 오븐에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오븐에서 빵을 구우게 되면은 그 빵 구워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카메라로 담아서 인스타 감성이죠. 인스타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가 이 음식을 인식해요. 어떤 거를 넣었느냐 이런 걸 인식하고 와, 똑똑하네요. 네, 이 음식을 넣었을 때 사용자가 몇 시간을 돌리고 있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가정 데이터들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쌓이고 있다는 걸 LG와 삼성은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텐데 이제 바야흐로 한 3년 정도 이제 주식 투자자한테 3년은 너무 긴 시간인데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구글이냐 삼성이냐 이 대결로 제가 한 번 더 리포트를 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인데요. 이 중국이 진짜 없어요. 네, 없는 이유는 뭐 다이렉트하게도 이제 코로나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 비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즈니스가 점점 더 둘이 이원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아메리카 대륙의 생산 기지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미국의 셋업체한테 가는데 그것이 로봇 부품이다. 아니면은 AI 관련 소프트웨어다.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돼서 미국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 계속 빠지는 거 보세요. 한국 기업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중국 기업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1년부터 한국 출시 국가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 선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CES 쇼 때 후발 업체들이 계속 선도 업체들의 기술을 보고서 따라하고 뭐 베끼고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객이 보는 거냐 아니면 경쟁사가 보는 거냐에 따라서 부스 차별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원래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차별화가 이제는 대놓고 심해졌다. 네, 그래서 아무나 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한번 언론 기사에서 발표도 나왔었죠. LG전자와 TCL, 어느 게 LG전자 제품이고 어느 게 TCL 제품일까요? 이거 이제 마크 가리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거의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이미 기술이 거의 다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금지. 부스는 왜 만든 거야? 네, 부스를 애써 만들어 놓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뭐랄까 경계가 좀 치열했던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CL은 이미 2020년부터 미국 비즈니스를 위해서 멕시코 공장도 돌리기 시작했고요. 네,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유레카관이라고 해서 CES에는 스타트업들이 출품하는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만드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오른쪽이 2019년이고 왼쪽이 2023년도의 맵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오는 곳들을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네, 회색 칠은 이제 그 글로벌로 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곳, 그 다음에 그 중에 빨간색 칠한 것이 우리나라예요. 오. 네, 보시면 두 가지가 느껴지죠?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나라 지원을 받고 출품하러 온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과 직업, 직장수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 모든 나라에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빨간색. 특히 한국이 크게 신경 쓰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육성은 정말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심지어 저희가 어떤 것도 보았냐면은 여기 혁신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 교육까지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한국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국가별 스타트업 육성을 확대하는 것도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펼쳐놓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XR 시장 이거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기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그 메타 퀘스트 2의 성공 이후에 왜 다음 이야기가 없는 걸까요? 심지어 팀 쿡은 지난 9월 달에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겠다.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른 채 메타버스를 듣고 있을 것이다. 사실 저도 메타버스를 정의하라고 하면 네네.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쵸. 메타버스가 뭘까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뭐야 그거 옛날부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팀쿡이냐 아니면 주커버그냐. 주커버그는 이름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팀쿡이 여담이긴 하지만 주커버그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어요. 메타버스 속에서 사는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모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팀쿡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팀쿡이 만든 애플의 VR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현재 투자자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ES 때 원 없이 한번 써봤어요. 아까는 맛배기였고요.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정말 메타버스의 대향연이었습니다. 정말 이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가상현실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 CES-쇼를 놓친 거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거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도 좀 체험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계. HTC하고 소니가 공개했거든요. 근데 HTC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메타 퀘스트 프로와 별반 큰 차이는 없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가격이 비싸거든요. HTC 이거 우리나라 이제 공개했는데 가격이 170만 원이에요. 오. 네, 170만 원을 주고서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많을 순 없다. 네, 대신에 플레이스테이션 VR2는 정말 피드백을 잘 받쳐서 나온 것 같아요. OLED 탑재했고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 게임 호환성을 나중에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초기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AR 글래스인데요. 이게 이제 애플과 경쟁할 제품들을 미리 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TCL과 매직리프 이 두 개 회사께 굉장히 좋았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TCL 중국산이 좋았다는 거에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건 3분기 때 출시할 거고요. 이제 예상대로라면 애플 AR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직리프는 작년 10월 달에 이미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한 400만 원짜리 제품이에요. 네, 그런데 둘 다 성능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은 디스플레이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를 TCL은 마이크로 LED를 채용했고요. 매직리프 거는 LCOS라고 이제 온 실리콘을 채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애플 AR 글래스는 아마 마이크로 OLED를 채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사이의 장단점과 이 장단점의 승자는 누구일 것이냐가 아마 올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입력 장치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이 입력 장치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결론은 불편했다. 네, 불편했다. 네,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다가 손을 이렇게 휘저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활동 범위가 좀 늘어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파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휘저어야 되는 그 귀찮음은 사실은 미리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AR, XR 기술 잘 받고 정말 그 중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기술들 많았지만 아직은 한 대 엮는데 실패했다. 네, 그리고 한 대 엮는데 제일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애플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애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업체들은 결국은 B2B로 가고 있어요. 네, B2C에서 결국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애플을 기다리면서 그냥 돈을 까먹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B2B로든 어떻게든 활로를 찾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추천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소셜 네트워크를 보고 주식을 사자. 네, 그러니까 애플이 나오기 전에 이 기대감만 가지고 사는 거는 지금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애플이 채용을 했느냐? 메타는 채용을 안 했거든요. 네. 메타 플랫폼을 넣기는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맞먹는 듯한 네트워크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애플이 채용한 거 보고 들어가자. 네, 이게 저희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역시나 IT 뜨거운 화제다 보니까 강의하시는 도중에 벌써 이제 3,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뭐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 좋다, 꿀정보다 많은 강의를 칭찬해 주시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또한 꽤 보였는데요. 이번엔 제가 좀 짧은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하나 고른 게 이 AR 수혜주 어떤 것을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추천 또 네. 좋아하잖아요. 네, 찔리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삼성전자 외에 종목 이야기를 안 했죠. 네. 근데 AR, V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정도의 힌트만 드렸었는데 종목은 아무래도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는 삼성은 삼성전기, 애플은 LG노텍. 그래서 LG노텍에서 AR, VR의 비중이 작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주식의 컨셉과 애플의 중요도상 애플의 VR이 잘 되면 LG노텍을 사람들이 사려고 할 거예요. 저희는 그 시기를 굳이 빨리 땡길 필요는 없다. 이 정도의 관점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기판 업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AR, VR 기기가 생각보다 고성능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성능 반도체 업체들을 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TSMC 같은 업체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기판 업체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가지 여기 댓글에 올라왔던 거 핫한 이슈여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애플이 이제 디스플레이도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 네,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네. 과연 뭐 삼성, LG 이런 데에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소설이고요.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마이크로 LED가 굉장히 우수한 성태를 갖고 있고 아까 지나가듯이 봤던 TCL의 AR 글래스도 마이크로 네네. LED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요. 요게 지금
그 이제 뉴스로는 내년에 다 채용한다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에 아이폰을 마이크로 LED로 만들면 대략 한 7, 8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수준까지 네.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해 봤는데요. 여러분께 이 IT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명쾌하게 설명드렸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이종욱 수석 연구위원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